네, YTN 뉴스 FM의 시사터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2부에는 초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은 저희 프로그램에 단골 게스트로 나와주신 시사평론가 우리 고정민 교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한국에서 이번에 재외동포의 선거를 직접 독려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국회의원 양창영 의원이십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고정민 시사평론가님, 예, 우리 양 의원님의 어떤 그 이력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 좀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 의원님 하면은 일단은 네, 그 좀만 가깝게, 약간 예. 가깝게. 그 양창영 의원님 하면은요, 일단은 그 재외동포의 대변자다. 뭐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까지 약 50여 년 동안 그렇게 세계 도처에 있는 그런 모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국격 향상 위해서 크게 기여하시면서 그 한국의 이민을 적극 추진하셨고, 무려 1965년부터 지금까지 200여만 명에게 해외 취업 및 이민을 그런 주선을 하신 그런 인물이시죠. 이렇게 만나니까 대단히 영광스럽네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국격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자, 이제 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고요. 이번 방문의 목적은 우리 그 한인들이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뉴욕, 시카고, 샌프란을 방문했고요. 또 LA도 이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어제 끝난 이 재외선거 투표를 독려하러 왔습니다. 네. 이번 재외선거에서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에 15만 8천여 명이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절차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공간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한 9,800여 명이고 가장 많았습니다. 상해 총사관이 한 7,600여 명, 그리고 LA 총영사관이 7,345명이 그 뒤를 이었는데, 이 주요 세 나라의 경우에 미국이 토탈 37,691명을 했고, 일본에서는 29,376명이고 중국은 21,6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확정된 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 투표는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 세계 169개 공간마다 설치되는 그 재외 투표소하고 29개의 추가 투표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재외선거를 위해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추가 투표소 설치, 또 연구 명부제 도입, 인터넷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 등 재외선거 참여와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보였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정치 형편을 보면 적극적인 한 표 행사를 통해 올바른 인물을 선출해야 개선이 될 듯 싶기도 합니다. 재국민들이 왜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2015년 외교부 그 재외동포 통계에 따르면 720만 명, 북미에 한 250만 명 있고, 또 중국에 260만 명, 일본에 86만 명, 유럽에 60만 명, 합해서 한 720만 명의 재외동포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720만 재외동포 중에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을 포함한 재외 국민이 한 247만여 명이고, 제20대 총선 선거권이 주어지는 재외 국민 유권자는 한 223만여 명 정도 되는 것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는 한 87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 대선 이번 총선 그 총선 총 유권자 수를 한 4천여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재외 국민 전체 유권자는 총 유권자의 한 5.5%, 또 재미 재외 국민 유권자는 총 유권자의 한 2.2%를 차지해서 이번 2016년 총선과 또 내년에 2017년의 대선이 어떻게 보면 빅뱅으로 흐를 경우에 재외 국민의 투표 결과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에 참여해야 캐스팅 보드 역할이 가능하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가능성도 없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캐스팅 보트를 하려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다른 함량 위달의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4년인데 양 의원님은 2년이 채 안 되는 임기를 받았다고 재외동포들이 또 아우성인데 이번에 20대 비례대표 선출에서도 각 당이 재국민을 대변할 만한 인물을 뽑지 않았냐고요. 돌아보니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 의정 활동을 통해 재외동포와 함께한 국회의원으로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최초의 재외동포 정책의 대정부 질문도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8개월 동안 제가 한 34차례에 걸쳐서 거의 90여 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재외동포 지도자와 교류도 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그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 36개의 재외동포 지위와 또는 권익 신장을 위한 재외동포의 편익 도모를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개정 법률안이나 재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도 했고 또 여기에 우리가 그 재외동포들이 가장 관심 있는 그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확대 문제나 또 현재 65세 이상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지금 양당 원내대표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2011년 1월 달에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복수 국적 취득이 허용됐고 또 물론 뭐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재외동포와 미주 지역의 재외동포 간의 형평성을 들어서 어떤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 사회가 연령 제한 없는 복수 국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복수 국적을 허용할 경우에 우리의 병력 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재외동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가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세계 도처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 60여 개 나라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구상의 0.07% 즉 10,000분의 7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영토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700여만 재외동포들이 애국심을 갖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복수 국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그 병력법상 병력 의무 종료 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수 국적을 허용한다면은 병력 의무 면탈에 대한 우려도 부식되기 때문에 복수 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격한 그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또는 국민 정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시니어 개념을 감안해서 우선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지금 양당 원내대표의 지난번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수 국적을 한 40대 중반, 45세까지 하향 조정해서 젊은이들, 특히 혈기왕성한 40대 청장년들이 애국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자긍심을 갖고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 국적을 또는 미국 국적, 복수 국적을 갖고 경제적인 활동하는 것이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안도 발의를 하나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그 시니어 개념이 통용되는 나이가 55세인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의원님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재외국민의 사정에 정통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1965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200만 명에게 해외 취업 등을 주선한 대한민국 이민의 개척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거였나요? 제가 1965년도에 그때 제가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 총회에 한국 대표로 왔었습니다. 네. 제 나이 22살이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8, 9월 한 30여 개 도시를 다니면서 대학생들과 세미나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민박도 해가면서 다닐 때 미국의 이민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이민국적법의 명칭이 하트 앤드 셀러 법안인데 네. 하트 의원과 셀러 의원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민국적법을 개정했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1920년대에 제정됐던 미국의 이민국적법은 뭐 백미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아일랜드라든가 영국, 독일, 불란서, 이태리 이런 백인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줬었고 그 당시에 6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셨을 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영주권을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크게 주문한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률적으로 어려웠었고 1965년도에 국가별로 쿼타를 줘서 한 나라마다 27,500명까지를 영주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개정된 법안을 보고 저는 우리 미국에도 그 당시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자리도 없고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영주권 그린카드를 갖게 되면은 학교 다니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미국으로 진출하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도와줬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까지 인력 해외 진출, 특히 또 우리나라는 좁은 땅 덩어리에서 너무나 참 일자리 경쟁이 치열했었고 그 좁은 영토 안에서 아웅다웅 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고 보국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 한 200여만 명 해외 진출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이민의 개척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은 1963년부터 세계 도덕 재무장 MRA라는 그 재무장 운동의 운영위원을 거쳐서 이사, 감사, 부총재까지 역임하셨고요. 이 MRA에 대해서도 오늘 나오신 거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리고 MRA가 특히 해외 이민사에 끼친 영향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MRA 정신이 영국 옥스포드 그룹에서 나온 정신인데 절대 정직하고 절대 무사롭고 욕심을 버리고 절대 순결하고 모두를 사랑하자라는 4절대 표준으로 생활하는 운동이 이 모럴 리아마먼트 도덕 재무장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도덕 재무장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미시간 호안에 있는 마키노라는 섬에서 모럴리 아마먼트 대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정말 모두가 정직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적극 참여를 하게 돼서 일을 했고 제가 그런 도덕 재무장 그런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히 해외 취업 이민 사업을 하면서 말씀이 많이 딸기 마련인데 정직하게 또 이기심을 버리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한 50여 년 동안 무탈하게 해외 인력 진출시키는 데 도움을 줬잖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 무사롭게 산다는 것, 또 모두를 사랑하면서 순결하게 산다는 것이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제가 인력 진출 사업, 우리나라에서 인력 진출 사업 하는 분 쳐놓고 고초, 특히 어떤 법적인 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전부 그런 것 없이 오늘날까지 무사롭게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던 것도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1992년부터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의 사무총장도 겸하고 계신데 세계 한상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제가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기존 동포들과도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한 1990년대 한 700여만 명이 해외에 있다는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인적 자산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아끼는 귀중한 자산인데
뭐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인적 자산을 우리가 네트워크를 해야겠다. 특히 경제인, 상공인, 무역인,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행적으로, 종적으로 해외 동포들 간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 협조함으로써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조국의 경제 부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무 일을 보는 사무총장 일을 보고 여기에는 회장은 해외 동포 중에 가장 경제력이 풍부하고 또 많은 재력을 형성했던 일본에는 마루한 그룹의 한창을 회장으로 모시고 이사장은 초대 이사장은 한승수 당시 상공부 장관께서 맡으시다가 그 다음에는 김동용 씨가 이사장을 맡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한상대회의 모태죠. 한상대회를 그때 1993년도에 제1회 한상세계대회를 했었으니까 지금도 저희들하고 같이 재외동포재단에서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해외 어려운 지역 동포사회를 위해서 세계 한상 지도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도 했었고 큐바에 가서도 2008년인가 큐바에 가서도 그런 모임을 해서 큐바에 있는 100여 년 전에 진출했던 동포 후손들 3세, 4세, 5세 되는 분들의 한글 교육을 지원하고 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원님은 다문화 가정 모임, 또 화교 연합회, 제중동포 연합회 등 여러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 귀한 동포 총연합회 명예회장님이신데요. 회원이 15만 명이라고요. 예, 지금 저희들 나라가 제가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 해외 이주법의 목적이 인구의 적정을 기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해외 이주법을 제정해서 해외로 이민을 보냈습니다. 이민 여건을 받기 위해서는 이주 허가를 보건사회부에서 받아가지고 그 허가증을 갖고 동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가야 외무부에서 여권을 줬습니다. 주민등록 반납하면 그만큼 인구 줄어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증가율이 5.63명이었습니다. 1965년도 통계를 보면은. 근데 지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8명이었다가 작년에 1.21명이었습니다. 거의 5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 2030, 40년도 되면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로 크게 걱정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해외로 진출하셨던 분들 중에 특히 제중 동포 중에 조선족으로 계시는 동포들 중에 귀한 동포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임이 전국 귀한 동포 총연합회를 결성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화교연합회라든가 또는 제중동포연합회 같은 그 다문화 가정 우리나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참 뭐 돌본달까 그분들의 권익신장도 같이 참 도모하면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 저는 주로 우리 인력 진출에 역점을 뒀습니다만 이제는 거꾸로 들어오는 분들 특히 그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감싸 안아야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있습니다.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하게 잘 추진을 해오셔서 명예스럽게도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치까지 달게 되셨는데요. 네, 뭐 그런 것들이 감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과거에는 1970년대는 인구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서 산화 제한이라든가 가전 방법으로 인구 줄이는데 엄청난 예산을 썼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인구를 늘리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를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외에 있는 750여만 동포가 그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해외 동포들이 조국에 들어와서 참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도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재외선거 투표는 끝났고요. 이번 방문의 목적이 투표를 동의하는 일이었고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를 차례로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LA 미주 교포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멋진 인사말 하나만 더 마무리해 주시고.
전 세계 750만 동포 중에 거의 3분의 1, 250만 명이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고, 그 중에도 이 캘리포니아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에 주로 많이 살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동포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의 참 엄청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눈은 세계로 참 돌리시더라도 마음만은 조국에 두시고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한 이면에는 사실 대한민국 조국에 있는 5천만 국민보다 더 큰 열정을 갖고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해외에 계시는 750만 동포입니다. 저울로 단다고 봐도 거의 참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제적인 부흥에 크게 기여하신 해외 동포 여러분, 특히 LA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앞으로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상으로 정치 발전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되었고, 인권도 많이 신장되었고, 언론 자유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많이 투표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참 이 경쟁력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치에 관심 갖고 투표에, 조국 대한민국의 투표, 물론 여기 시민권자들이 미국에서도 이루어지는 선거에 많이 참여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조국 대한민국의 투표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투표가 우리의 힘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한국에는 언제 들어가십니까? 저녁 비행기로 들어가요. 네. 오늘 어제 투표 저기 했으니까 이제 오늘 다 끝나는 보고 저는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님 한국에 가셔도 많은 더 활동을 해주시고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더 크게 좀 많이 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정민 교수님 한마디 좀 한마디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실 양창영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한 번 더 하실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19대 때 총선 그때에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시던 박근혜 대표께서 재외국민 그 약 700만 대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변인으로서 양창영 의원님을 그 비례대표 안정권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재외동포 대변인으로서 양창영 의원님을 한 번 더 중용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할 일이 아직도 더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셔서 참 기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사터치 2부 후반부에 특별 패널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